이 해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대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과연 암호화폐가 그동안의 투기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진짜 어엿한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2026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거시경제의 규제, 또 기관 투자, 이 세 가지 핵심 동력을 차례로 분석해 볼 겁니다. 물론 반대편에 있는 위험 요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2026년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뭐랄까, 성패를 가르는 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대규모 조정을 겪으면서 시장이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거품이 싹 빠지고 이익 실현하려는 압박도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렇게 시장 내부가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깥 상황은 어떨까요? 바로 거시경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전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강력한 순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자본은 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움직이니까요.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긍정적인 신호탄은 아시아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일본에서 선거가 끝나고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이게 그냥 일본 시장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큰 시장의 랠리는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되겠다는 신호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암호화폐 같은 자산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인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2025년에 금리를 무려 3번이나 내렸잖아요.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린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은행 예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암호화폐 같은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물론 2026년에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 거냐를 두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내리지 말자, 한 번만 내리자, 2번 내리자 의견이 팽팽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방향, 그러니까 중앙값은 최소 한 번은 더 내릴 것 같다는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5월에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점이죠. 지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은 시장에 돈을 푸는 걸 선호하는 소위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의장이 된다면 이건 위험자산 시장에 또 하나의 강력한 부스터가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라는 순풍을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마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순풍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내는 규제라는 청신호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알아야 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미국 달러랑 가치가 1대1로 똑같이 움직이는 디지털 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변동성 큰 암호화폐 세계랑 안정적인 전통 금융 세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2025년에 통과된 제니우스법이 명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던 은행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이제는 이 법 덕분에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뻥 뚫린 셈이죠. 이게 바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이렇게 규제의 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본물 터지듯이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이 한 말입니다. 미국의 규제가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을 거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월가의 가장 똑똑한 돈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타납니다. 4천억 달러. 2026년까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이 운용하는 암호화폐 ETF 자산 규모가 이 정도에 이를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게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주식이나 채권처럼 기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핵심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구체적인 가격 예측으로까지 이어지죠.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시정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2026년에 비트코인 하나가 15만 달러까지 갈 거라는 기존의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너무 편향된 분석이겠죠.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잠재적인 위험, 그러니까 역풍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신경 쓰이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해시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네트워크를 지키는 채굴자들의 연산 능력을 뜻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최고점일 때보다 15%나 떨어졌어요. 이건 채굴자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활동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훨씬 더 먼 미래를 보면 더 근본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의 등장이죠. 만약에 정말 영화에서처럼 엄청난 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블록체인의 암호 기술이 그냥 다 뚫려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걸 막기 위한 양자 내성 암호라는 기술도 개발되고는 있지만 이건 미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강력한 순풍과 또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역풍, 이 둘의 무게를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과연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을까요?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결론은 내리기 전에 이 표로 한번 보시죠. 양쪽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순풍, 그러니까 명확해진 규제나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확실한 현실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역풍, 그러니까 연준 내부의 의견 차이라던가 양자 컴퓨터 같은 위협은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의 변수 성격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2026년은 규제의 명확성이라는 튼튼한 길과 기관 자본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만나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힘이 기존의 자잘한 위험들은 충분히 압도하고도 남을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투기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성숙의 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은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그리고 공신력 있는 뉴스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의 논쟁은요. 암호화폐의 미래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좋아, 미래가 있는 걸 알겠는데 그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 어떤 종류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2026년이 우리에게 보여줄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